자, 오늘은 띠궁합과 속궁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궁합과 속궁합. 오늘 제가 이제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게, 인터넷 뉴스에서 4살 차이 궁합은 보지도 않는다라는 설에서 요즘 많이 그 변화가 있다는 얘기하면서 이제 잠깐 얘기 나올래. 그럼 오늘 이 주제를 띠궁합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 그 띠궁합이 많이 좀 변화가 되고 있다는. 옛날에는 4살 띠궁합에 대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는 그런 설이 있었죠. 그래서 4살 차이 궁합을 굉장히 좋게 봤던 이유가 있고요. 근데 그 이유 없이 그냥 왜 4살 차이가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일종의 띠삼합이니까 이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띠삼합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한 건데, 근데 띠삼합이 어떻다라는 건데 라는 원리적인 이유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이제 궁합을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옛날에 그 4살 차이 궁합에 대해서 좋게 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4살 차이 궁합을 좋게 본 이유. 혹시 들어오신 분 중에서 4살 차이 궁합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좋게 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 얘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풀어가 볼까요? 기적의 그녀님 아세요? 왜 4살 차이가 나왔을까? 아까 띠궁합, 그러니까 삼합띠가 있죠. 뱀, 닭, 소, 원숭이, 쥐용. 요게 이제 4살 차이 개념이 있는데, 몰라요? 일단, 요거는 좀 껴뒀다 있잖아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렇죠. 묘솔님 말이. 맞습니다.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더 덧붙여서 얘기할 게 뭐냐면, 잠시만요. 옛날에는 단명했죠. 옛날에는, 되게 이제 50, 60, 옛날에 회갑잔치가, 그죠? 회갑잔치가 대단했죠. 이유는 이제 단명했기 때문에. 한갑을 넘기면 좀 많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는 시대가 불과 한 40년, 50년 전에 그랬죠. 그리고 이제 30 넘어가면 40 정도 되면 자녀들 되게 10살 이렇게 그렇죠.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그러니까 20대 초중반에 다들. 저희 때만 해도 이제 옛날에 이 얘기가 있었죠. 23이면 여자 23이면 금값. 여러분 대학 다닐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23이면 금값, 24이면 은값, 25이면 똥값. 네, 형광이만 값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23부터 23 금값, 은값, 똥값 이랬던 시대가 27만 넘어가면 노총각, 노처녀 시대가 있었죠. 대부분이 그런 23에서 25살 사이에 이제 결혼을, 남자들은 27, 8에 많이 결혼했고 여자들은 22, 3세 많이 결혼을 했던 시대가 불과 얼마 전이죠. 자, 그러면 여자들 같은 경우 22, 3살이면 여자가 30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30 넘어가면은 자녀들이 거의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그렇죠. 그 정도 돼요. 30 초반쯤 되면 이제 초등학교 가는 그런 게 되죠. 그러면 사실 이제 부부라는 자체는 이미 부부의 생명은 이미 애들 몇 명 낳고 나면 큰애가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2-3명 정도 자녀가 있는 경우죠. 다 2-3명 정도 있다라면 이미 부부관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관계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냥 살아가는 개념이 형성되는 거죠. 30 초반만 딱 되면서부터는 그냥
부부니까 살아가는 개념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건데, 어떤 궁합적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를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애 때문에 사는 관점이 돼버린 거죠. 애 때문에. 부부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 애로 인해서 살게 되는 형식이 되죠.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이게 있죠. 금묘화실의 관점에서, 금묘화실의 관점에서 일주 자체가 이제 나이가 30이라는 기준점에 서히 넘어가는 시기죠. 30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띠라는 자체가 작용력이 강한 시기가 30 전까지, 30 중반 전까지가 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띠 합이면 서로가 의견 일치가 잘 된다는 관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때는 띠가 중요했죠. 요즘은 거의 30 넘어서 결혼하기 때문에 띠 중심이 아니라 일지 중심, 일주 중심의 개념에서 궁합을 보게 된다. 서로 관계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띠가 합이 된다 한들, 띠가 삼합으로 맞다 한들 큰 의미는 없고요. 주로 이제 일주에서, 특히 또 일주 자체가 부부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운이 서로가 매칭이 잘 돼야만이, 오히려 그러니까 일주끼리 삼합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더 맞아 떨어지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부릅니다. 요즘에는 또 나이가 또 더 넘어가니까 시주 자체에 의해서 방향성을 같이 가는, 미래의 방향성을 함께 가는 그러한 형태로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단지 이제 시주가 삼합이라는 자체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시주가 삼합이면 좋지만 그 사이클에 있어서 12신살의 사이클이 같은 사이클을 갔을 때 좀 더 미래에 대한 생각이 같은 방향성을 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죠. 그러면 띠가 삼합적인 요소를 갖고 있을 때 같은 사이클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현실적 관점에서는 삼합이 중요하죠. 현실적 관점에서는 삼합이 중요하고, 일반 삼합이 중요하고, 띠로서 봤을 때 이제 신살적 관점까지 같이 간다면 그냥 무난하게 미래까지 지향해 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같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 부부라는 거는 반대적 기운의 합이기 때문에 서로가 다른 방향을 보고 갔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잘 맞습니다. 그게 상호 보완이라는 관점인 거죠. 상호 보완.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띠삼합이라는 형태에서 4살 차이라는 부분을 좋게 봤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턱대고 이제 과거에는 그랬죠. 무조건 삼합가 일종의 4살 차이 무조건 맞다는 얘기가 그런 이유에 있었다. 요즘은 그런 얘기는 안 맞죠. 실제로 이제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뉴스를 봤는데 요즘 시대에는 4살 차이 궁합이 이제 별로 없고요. 주로 이제 1살 주로 연상의 여자가 많은 그런 흐름으로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를 통해서 요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개념 얘기를 좀 언급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데이터로 나오는데 내용이 좀 재미있어서 잠깐 들여다 봤습니다. 그래서 띠궁합이라는 자체가 이제 결국 큰 의미가 없어지는 형태죠. 이게 이제 띠궁합의 관점.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부부라는 관점이라든지 연인의 관점에 띠궁합적인 부분은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 띠궁합을 단지 연인의 관점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띠궁합이라는 자체가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회성, 대인관계의 어떤 띠궁합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띠궁합이라는 거 궁합이라고 해서 일단 전체적 궁합적 관점을 얘기하지, 삼합적 관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띠궁합이라는 자체는 이제 사회성의 관점에서 얘기하는 건데, 리사엘님,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 같은데. 생각님 반갑습니다. 그 띠끼리 작용력이라는 게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띠계의 작용이라는 거. 요거는 좀 이렇게 쓰면서, 네. 이따가 리사일님, 실존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결혼하셨나요? 결혼하셨으면 남편 거하고 본인 거하고 한번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생일월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쓰면서 하면 참 좋은데, 뭐냐면,
그 상하의 관계가 있어요. 이 삼합적 관계에서 삼합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직원과의 관계, 그쵸. 띠로서 직원과의 관계, 윗사람과의 관계, 아랫사람과의 관계, 상호 보완 관계. 자, 이런 부분, 돌싱이세요? 그러면 일단 본인 거만 올려주세요. 본인 거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T를 가지고서 이제 대인관계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할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그 정도만 알아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어요. T끼리만 갖고 사회생활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기 있죠. 나한테 도움이 되는 띠가 있고, 항상 윗사람이더라도 내 아래로 보이는 띠가 있고요. 상호 보완적 띠가 있고요. 내가 반드시 아랫사람으로 거느려야 할 띠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들이 그게 이제 잠깐은 못 느끼지만 오랜 시간 동안, 최소한 오랜 시간이라면 2, 3년 정도 함께 생활하다 보면 은연중에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2, 3년 정도 직장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내 아랫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극복이 안 되는 띠가 있어요. 아랫사람인데도 묘하게 내가 꿀리는 느낌이, 묘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기가 세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기 세서니까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묘하게 내가 이끌리지, 그 사람이 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끌려가는 형태로 따라가는 그런 띠가 있어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또 뭐냐면, 내가 아랫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윗사람을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이 괜히 만만해 보이는, 그 사람이 센데도 불구하고, 약하니까가 아니고, 센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정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라고 그러나요? 필요할 때마다 뭔가 도움이 되어주는 띠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상대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서로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사실 이제 부부는 원래 그렇게 만나야 돼요. 부부는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요즘 이제 띠 합부로 만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띠로 얘기한다라면, 온숭이 지용띠는 거꾸로 정반대. 온숭이 지용은 호랑이 말 개띠를 만나는 게 좀 좋습니다. 이유는 원숭이 지용띠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과 호랑이 말 개띠가 어떤 세상 살면서 벌어지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종의 이제 상호 보완이라고 그러죠. 상호 보완. 이 상호 보완은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을 적절히 보완해 주는 관계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숭이 지 용띠가 부부다. 남편이 원숭이띠고 처가 용띠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되면 일방적인 형태로 일을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좋을 때는 극도로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그냥 아래로 내리꽂을 수 있는 여지를 갖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또 띠궁합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단순하게 남녀관계의 띠궁합이라는 부분을 극복해서 좀 더 큰 영역에서의 띠궁합이라는 부분이 그런 사회적 활동에 있어서의 띠궁합도 있다. 자, 그렇게 만났을 때 우리 이제 김혜설님이 반대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그게 이제 상호 보완적 형태가 어느 정도 세월을 살다 보면 묘하게 띠 작용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큰 틀의 개념, 물론 사람마다 사주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주 구성에 의해서 움직이겠지만 그렇지만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그 일에 대한 어떤 사건을 접하는, 일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요. 그게 이제 사회적 활동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개인적 측면이 또 다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사회적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한, 해결 능력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부부라는 관점은 서로 반대로 만나는 거죠. 띠라는 부분이 반대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로 정반대 개념인 거죠. 옛날에는 단지,
부부라는 서로가 합해서 살아야 된다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띠라는 자체에 대한 개념이 이제 과거의 어떤 띠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요즘 시대 띠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를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다양성을 일일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뭐 역학자들한테 물어보고 얘기할 수는 뭐 이런 간단한 상식은 본인 스스로 알고 나름대로 판단 근거로 삼고 세상 살아있을 때 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띠궁합이라는 자체, 좀 더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띠궁합이라는 자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부라는 관점이란 연인의 관점에 띠궁합적 부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시대에는 그런 세상 살아가는데 대인관계적인 관점의 띠궁합을 간략한 어떤 이론적 지식을 가지면 굉장히 이 사람 관계를 원활하게 수월하게 좀 좋게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 지혜가 거기에 숨어 있다.